네, 3대 지수가 조금씩 낙폭을 채우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대응에 꼭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봐야겠죠?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이슈 내용 잘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보면요. 신용등급 강등에 국가부채 감세안까지 미국의 삼불통이라는 제목이 나왔는데 정말 지금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약간 난관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신용등급 강등 주 초에는 생각보다 여파가 없나 싶었는데 잔잔하게 계속 충격이 가는 느낌이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굉장히 불안해요. 또 여기다가 이제 방금 이제 그 브리핑이 됐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관세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그러니까요. 사실 시장에 여러 가지 지금 고통이 좀 배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결국 무디스까지 이제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이제 3대 신용평가기관이 전부 다 이제 그 미국의 신용등급을 이제 일제히 낮추는 이제 그러한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결국 그냥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뭐 최근 한 10년 동안에 특히 이제 그 재정 적자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출은 늘어났고 또 이제 감세 정책.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도 사실 감세가 이제 하나의 화두가 됐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재정 수입이 감소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부채 증가를 좀 가져오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2001년 이후에 계속 지금 재정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2024 회계연도를 보면은 한 해 재정 적자가 1조 8,300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년 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뭔가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가 부채가 여러분도 아마 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지만은 5경이 넘어요. 5경 740조 이게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사실 잘 그 가늠이 안 되는 금액인데 그러니까 2004년 지금부터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7조 3천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 36조 2,20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사이에 5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그 2001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재정 적자인데 이제 이게 배가가 된 것이 2016년부터는 사회보장제도라든가 의료 서비스라든가 이자 지급에 들어가는 돈이 재정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를 했고요.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아시겠지만은 재정을 많이 풀었어요. 이 부분에 사실은 국가 부채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재정 적자를 줄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도 그랬지만은 이번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공약으로 대규모 감세를 내세운 바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뭐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감세하는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조직을 축소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거고 결국 관세 수입이 이걸 다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공언을 하고 있지만은 시장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입장의 차이가 어떤 상황을 좀 더 어렵게 만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재정 부채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좀 우려감 있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주식 시장도 이젠 조금씩 이런 우려감의 신호탄이 나오고 있고 채권 시장도 거의 발작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달러 인덱스도 100을 하회하고 있는데 자, 이에 대해서는 전망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2011년에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했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반응이 좀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때 이제 주식시장도 많이 빠졌고. 근데 사실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이런 반응들이. 그러니까 지금 감세안이 이제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으로 올라오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감세안이 정말 하원을 통과한 그 안대로 갈 경우에는 국가부채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전망기관마다 약간 그 수치는 다릅니다만은 최소한 3조 달러 이상, 5조 달러까지 더 늘어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원에서 뭐 추정은 좀 되겠지만은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역시 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먼저 작용하는 게 채권 시장이죠. 그러니까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를 넘었어요. 그리고 10년물이 4.5%를 넘었죠.
그러니까 일종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발작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금리가 급등한 것은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금융위기만큼의 시장이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죠. 감세로 인해서 재정적자가 더 늘어나면은 이거는 결국 국채 발행 물량을 더 증가시킬 것이고 국채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지금 채권 가격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장이 더욱 우려하는 것은 재정 적자가 임계치에 달한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겹쳤을 경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가 정말 걷잡을 수가 없어진다는 거죠. 제임 다이먼 모건 스탠리 CEO가 침체 리스크를 굉장히 강하게 경고를 했는데 그야말로 이제 침체가 겹치게 되면은 재정 재난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정 적자 규모가 GDP 한 6%를 넘어가면서 4조 달러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아주 굉장히 좀 심각해질 수가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로 어떤 이런 경제적인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관세거든요. 결국은 관세로 이거 만회할 수 있다.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만약에 향후에 지금 관세 카드를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지금 앞에서 이제 이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게 저는 딱 그 맥이 좀 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뭔가 시장이 불안하고 이 감세 때문에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난다는 것을 시장이 경계를 하니까 관세 카드를 다시 지금 꺼내드는 것이 아닌가. 특히 지금 이제 타겟이 중국에서 이유가 된 거예요. 이유가 그렇지 않아도 조금 약간 지금 미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너네 그런 식으로 가면 관세 정말 다시 옛날 강하게 매기겠다. 이런 식의 어떤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유뿐만이 아니라 국가 간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지금 일단 수면하로 가라앉아 있는 관세가 다시 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미국 증시가 굉장히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조성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부채 줄이기 위한 방안들, 뭐 지금 100년 국채 발행 100년물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얘기가 그 동맹들한테 100년물이요? 국가 안보를 보장해 줄 테니까 내가 이제 100년물 우리가 이제 발행을 할 테니까 그거 사라. 이런 식의.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이자가 없는 거예요. 무이자예요. 이 얘기가 지금 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코인을 통해서 이제 부채를 상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들. 이것도 아직까지는 정말 가능성인데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코인을 이제 어떤 하나의 기축통화와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어떤 부채를 갖다가 상환하는 이러한 방법. 또 하나는 결국 이제 트럼프의 지금 경제 책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환율에 대한 부분이죠. 이게 과거에 플라자 합의처럼 말으라고 이제 뭐 합의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뭐 대만이 얼마 전에 좀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대만 위안이 크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사실은 원화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건 이제 달러의 약세를 만들면서 이런 다른 나라들의 통화를 같이 이제 떨어뜨리는 이런 부분들을 해서 어떤 이런 부채를 좀 줄이는 쪽으로 그런 방법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기존에는 약간 가능성의 영역이었는데 점차 이게 현실화 될 수도 있겠는데 특히 앞서 말씀드린 우선 초장기 국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걱정되는 게 그런 부분인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굉장히 커질 수 있고 특히 이제 채권 시장에서 시작된 이런 어떤 셀 아메리카 이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어떤 자산에 대한 매도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가 된다면은 주식시장도 그러한 흐름에서 좀 이렇게 피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조금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저는 조금은 약간 좀 이제 상황을 보면서 이제 관망 내지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그런 스탠스가 지금은 좀 적절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조심스러운 대응에 대해서 좀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뭐 오늘 EU 관련된 뉴스도 그렇고 말씀해주신 대로라면은 정말 관세 카드
뭐 중국과도 또 어떻게 변수가 그렇죠. 생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일단은 90일 유예를 시켜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그 뭔가 또 이게 건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중국 갖다가 지금 EU도 마찬가지였는데 EU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관세 협상에 이제 협상에 돌입해 있는 나라들과도 기존과는 조금 달라진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어떤 그 부채를 해결하는 쪽으로의 관세를 이용하는 이런 식의 카드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강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뭐 시장에 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참고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추진하려면 돈 나올 구멍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대응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